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와플과 의식 공유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와플을 아이들과 만들면서 아바타 게임을 할 거예요. 아바타 게임을 하면서 수학의 좌표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와플을 직접 만들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루들을 볼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재료들을 넣어줄게요. 두유, 포도씨유를 혹은 유채유, 식용유 다 괜찮습니다. 이제 잘 저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볼에 만들어진 반죽을 붓기 쉽게 여기 계량컵에 좀 넣었거든요. 이거를 와플기에 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잘 떼지게 하려면 기름칠을 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기름칠을 반죽이 들어갈 기계 틀에 이렇게 위아래 골고루 살짝 발라주면 나중에 와플이 잘 떼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반죽을 천천히 부어보겠습니다. 골고루 퍼지게 부어주고 와플기를 닫아주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플이 완성됐는데요. 아이들이랑 할 때처럼 한번 아바타 게임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와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아바타가 돼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토핑을 얹는 거죠. 토핑을 얹을 때 이제 좌표를 알고 얹을 때랑 좌표가 없는 세상에서의 와플 토핑을 얹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쪽을 먼저 해볼게요. 좌표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 좀 오른쪽 위쪽에다가 블루베리를 좀 놔줄래? 오른쪽 위쪽 칸에. 그러면 오른쪽 위쪽 칸이 어디부터가 오른쪽 위쪽이고 정확히 어디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놓고. 그러면 아몬드를 그 바로 왼쪽에다가 한번 놔줘. 뭐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가운데다가 그냥 놔줄래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가운데는 그래도 좌표가 없어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좌표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와플을 상대방이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여기 왼쪽 아래의 끝을 기준으로 시작점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학에서는 사실 0,0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위로 몇 번째에다가 놔줘.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위로 하나, 둘, 세 칸에 놔줘. 그럼 여기에 이렇게 토핑을 얹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아몬드는 그 바로 왼쪽에다 놔주세요. 라고 하면 왼쪽 칸, 왼쪽 한 칸. 이럴 때도 왼쪽에 놔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한 칸 왼쪽에 놔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죠. 그러면 내가 상상했던 내가 원하는 와플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도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올라가는 그 가운데 점에다 놔줘 라고 하면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와플을 좌표 없이 할 때랑 좌표가 있게 할 때랑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와플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숫자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몇 번, 위로 몇 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느 특정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좌표 체계가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누가 만들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와플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수학의 좌표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인데요. 수학의 좌표라는 개념은 공간상에서 혹은 평면상에서 직선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숫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 좌표인데요. 일상에서도 이런 좌표의 개념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도 L7열, L8열 이러면 A, B, C, D 순서대로 쭉 뒤로 얼만큼 갔다가 7열이면 여기 끝자리부터 7번째구나 라고 정확한 위치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도 사실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 점을 GPS라는 좌표를 통해 숫자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이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터치한다는 건 그 터치하는 정확한 위치를 기계가 숫자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같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기계가 정확한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차장, 야구장이나 운동장 같은 큰 경기장, 공연장 그런 위치 같은 것도 다 좌표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일상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좌표라는 개념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 대부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정확한 목적지도 못 찾고 극장에서도 서로 자기 자리라고 하고 매번 이렇게 와플을 만들 때도 똑같은 와플을 만들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어디에 있는 뭔가를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할 때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좀 많이 헤매게 되겠죠? 이처럼 좌표라는 개념은 누구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어떤 공간상의, 어떤 평면상의, 어떤 직선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의식공유성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가 같은 곳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학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숫자를 통해서 만국 공통어인 숫자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좌표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플을 만들어 보고 게임을 통해서 숫자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해 보고 일상에서 이렇게 좌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 모두 같은 위치, 같은 공간을, 같은 메뉴를 클릭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좌표의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식공유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해주는 좌표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와플을 만들어서 좌표를 배우면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게 바로 수학의 의식공유성인데요. 자, 와플을 만들면서 좌표 이야기하고 의식공유성까지 쭉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좌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두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수학의 좌표이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게 좀 더 납득이 되겠죠?